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평소에도 쓰는 말인데 대우라는 말은 평소에 잘 안 쓰죠. 그래서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다.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앞으로 역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자리를 바꾼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리를 바꾼다. 자리를 바꾼다라는 게 뭐야? P이면 Q이다가 뭐로 바뀌겠어? 그러면 Q이면 P이다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명제의 역이라는 건 무엇이냐? 가정과 결론.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리는 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두 번째, 대우는 무엇이냐? 대우는 무엇이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어. P가 Q에 들어간다와 같은 말이 뭐였어? 얘와 같은 말이 뭐였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같은 말이었죠. 그치? 대우는 이거야. 이거야. 그러면 잘 봐. 내가 얘를 명제로 바꿔보면 P이면 Q이다라는 애가 있다. 그거와 같은 말이 뭐다? 얘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소리다. 맞죠? 맞죠? 그래서 사실상 대우는 그냥 표현 방식만 달라진 거야. 우리가 집합에서 여집합을 씌워줬던 것처럼 대우는 그냥 반대로 돌려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 명제가 참이야. 명제가 참이야. 그럼 역은 참일까요? 아닐까요? 역은 참이야? 아니야? 모르는 거야. 알겠죠? 다시 봐봐. x는 2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었죠? 얘 역을 볼게. 반대로 돌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 x는 2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참이려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는 x는 1 또는 2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1과 2가 있는 애고 얘는 2밖에 없는 애야. 그럼 우린 참이려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 그치만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그러면 역을 했더니 뭐가 됐다? 원래 참이었던 명제가 거짓이 됐다. 이 소리가 아니라, 잘 봐. 그냥 단순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x는 2면 x는 2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반대로 돌려도 맞는 말이겠죠. 왜? 얘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은 조건이죠. 같은 조건이죠. 한 번 더 바꿔볼게. x는 2다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x-2의 제곱은 0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반대로 바꿔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왜? 두 표현이 어떤 표현이니까? 사실상 같은 표현이니까. 같은 표현이라는 소리는 진리집합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역을 한다고 해서 참이 거짓이 된다? 거짓이 참이 된다? 아니에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눈여겨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역을 했을 때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그 소리는 뭘 의미하는 거다? 진리집합이 같다라는 소리다. 조건 자체가 다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진리집합을 했을 땐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대우는 참일까 거짓일까? 대우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왜? 대우는 사실상 같은 표현이다. 얘와 얘가 같은 표현이었던 것처럼 얘와 얘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우는 뭐야? 자리를 바꾸고 각각을 부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우는 사실상 같은 말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이런 거. P이면 Q이다라는 애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P이면 Q이다라는 애의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해야 돼. 그 첫 번째가 뭐였니? 근호야, 첫 번째가 뭐였니?
P이면 Q이다를 판단하는 첫 번째 뭐? 직관이었어요. 직관은 수학적 성질을 의미한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 뭘 활용하는? 진리집합을 활용하는 애였어요. 진리집합이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 이었고, 세 번째가 뭐였어? 세 번째가 반례 였고, 반례라는 건 사실상 직관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우리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모든과 어떤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하면 성립하는 X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였다고. 그런 식으로 모든과 어떤을 활용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대우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우를. 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반대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는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애들 중에서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기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예시가 무엇이냐? 대우는 언제 쓰느냐? 부정형의 연속에서 쓰는데, 이거는 문제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부정형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는 앞으로 대우를 활용해서 풀 건데 그거는 문제 예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3단 논법은 뒤에 가서 할게요. 8번 봅시다. 필수예제 8번. 다른 거 하기 전에 2번부터 볼게요. 8-2번부터. 얘부터. x 곱하기 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 곱하기 y가 2가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 뭔가 틀린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지. 왜 그래? 왜 그래? 부정형이기 때문이야. 부정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xy가 2면 x는 1 또는 y는 2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건 틀린 말이죠. 왜? 곱했을 때 2라 그래서 둘 중 하나가 1이거나 둘 중 하나가 2여야 돼 무조건? 반대로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호로 나타내져 있으면, 부정형이 아니면 생각하기가 편해. 근데 지금처럼 보니까 부정형이 연달아 막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럴 때 뭘 쓰자? 대우를 쓰자라는 거예요. 대우를 쓰자. 그럼 얘를 대우를 하시면 대우라는 건 뭐야? 각각의 자리를 바꾼 다음 각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와.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가 앞으로 와. 그 다음 뭐가 돼? 부정을 해. 얘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x는 1이다. 또는이 뭐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뀌죠. 그리고 y는 2다. 그러면 x 곱하기 y는 2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뭐인 거야? 참인 거예요. 이해가 뭔 소린지? 이런 식으로 부정형의 연속이 나오면, 부정형이 연달아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자? 대우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왜? 긍정형이어야, 부정형이 아니어야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여기 뭐 문제에서 역을 찾아봐라, 뭐 대우를 찾아봐라, 뭐라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역을 할 수 있느냐,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정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얘네들은 계산해 보시면, 문제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34번 볼 건데, 얘들아, 434번에 혹시 부정형의 연속이 있니? 434번에 부정형의 연속이 막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대우를 굳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 명제 중에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래. 그럼 대우가 참이라는 건 결국 뭐와 같다?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는 거야. 근데 앞서 얘기했어요.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근데 역도 참이야.
그 소린 뭔 소리야? 진리집합이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역과 대우가 참이다. 역과 원래 명제가 참이다. 그 말은 진리집합이 같다는 소리다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1, 2, 3, 4, 5번 중에 진리집합이 같은 거 찾으면 돼. 그럼 얘 볼게요. x세제곱이 x야. 그럼 x는 뭐니? x세제곱이 x야. 저거 풀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일 거고요. 그럼 x로 묶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죠. 맞아? 그럼 쟤를 풀었을 때 진리집합이 뭐일 것이다? 마이너스 1, 0, 1일 것이다. 얘 진리집합은 0과 1이다.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아닌 거야. 2번도 볼게요. x 곱하기 y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다. 맞아 틀려? 얘는 진리집합이 같을까? 얘들아, xy가 1보다 크다랑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왜? 곱했을 때 1보다 커. 그럼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도 아니야. 따질 필요도 없어. 역도 해볼 필요도 없어. 그다음 3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야. 절대값끼리 더했는데 0이야. 그 소리 뭔 소리야?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러면 더했을 때 0이려면 둘 다 0이어야 되죠. 둘 다 0이어야 되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그러니까 3번이 답이라고. 역도 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역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라는 건 둘이 같냐?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같은 말이냐? 라는 걸 보는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삼각형의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 그럼 합동이다와 둘레의 길이가 같다가 같은 말이야? 반대로 둘레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5번은. 4번은 그냥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에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가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를 대우를 통해서 풀어라 라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왜 대우를 써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맞죠? 맞죠? 내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우는 어떤 상황에서 쓴다? 결국 문제에 부정형이 나왔을 때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방정식에서의 부정형은 이렇게 쓰면 돼. 맞죠? 그러면 부등식에서의 부정형은 도대체 뭐야? 부등식에서 아니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니? 없죠, 사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정의를 내릴 거야,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 부등식에서는 또는을 가지고 부정형이라고 얘기할 거야. 뭔 소리냐면 또는이라는 건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이미 배웠으니까 2차 부등식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애가 나왔어. 그럼 얘를 풀면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1보다 작다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건 부등식에서 또는이라는 건 열려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또는이라는 건 생각할 게 많아. 얘도 생각해야 되고 얘도 생각해야 되고 둘 다일 때도 생각해야 돼. 맞죠? 이 경우에 뭐 둘 다일 때는 없겠지만 이 경우를 보시면 얘일 때 생각해야 되고 얘일 때 생각해야 되고 둘 다일 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많아. 부등식에서 또는이 나오면.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또는을 부정을 하면 뭐가 돼? 그리고로 바뀌죠.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죠. 열린 범위가 생각하기 편해? 닫힌 범위가 생각하기 편해? 닫힌 범위가 훨씬 더 생각하기 편해요. 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 부등식에서는 부정형이라는 말은 없어. 그치만 우리끼리는 그냥 부등식에서의 부정형을 또는으로 보자. 왜? 그 반대가 훨씬 생각하기 편하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 아, 부등식과 또는이 만났으니까 부정형이라고 보고 뭘 떠올리자? 대우를 떠올리자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앞으로 보내면 x가 a보다 크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뭐가?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가 뒤로 오면서 x 플러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가 몇이면 돼? a가 몇이면? 2면 되죠. 2면 돼요. 1이어도 돼. 0이어도 돼. 왜? 더했을 때 3보다 작을 거니까. 근데 우린 무슨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a는 2면 되겠죠. 제일 큰 거. 만약에 a가 3이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더하면 4가 되니까.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래 사실 부등식에서의 부정형이라는 건 없어요. 없지만 우리끼리는 뭐라고 생각하자? 부등식에서 또는이 나오면 부정형이라고 보자. 그래서 대우를 쓰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 볼게요. 10번까지 풀고 문제 풀 시간 잠깐 드릴게요. 보시면 10번에 3단론법이 나와 있는데 너네 갑자기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였지? 아마 소크라테스일 건데 너네 소크라테스를 한 번쯤은 들어봤죠? 누군진 알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게 3단론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3단론법은 철학에서 나오는 거야. 철학에서. 그래서 3단론법이라는 말을 국어 시간에서 국어 지문이나 뭐 이런 데서 봤을 수도 있어요. 철학 요즘은 교과서에 철학 교과서는 없지. 그러니까 사회는 있는데 사회에 철학이 나와? 아, 그렇구나. 내가 고등학생 때는 철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있었어. 그래서 1학년 때 너는 막 한국사 배우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철학을 배웠어. 철학 교과서로. 그리고 철학 선생님이 있었어. 그래서 또 그랬는데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3단론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근호에 빗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호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근호야. 맞죠. 그러니까 참이죠. 사람은 죽는다.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사람은 평생 살 수는 없죠. 언젠간 죽죠. 근데 근호는 사람이야. 사람은 죽어. 그럼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근호는? 짐이 너무 좋아하는데? 근호는? 언젠가는?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너 평생 살 거야? 참이죠. 이게 사실 3단론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가정과 결론이 있고요. 얘도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과 첫 번째 결론과 두 번째 가정이 어때? 같아. 맞죠? 이 두 개가 같죠? 이렇게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철학이고 수학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야. 또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럼 결론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P이면 R이다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3단론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참인 두 명제인데 연결이 돼. 쉽게 말하면 연결이 돼. 이렇게 가.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X는 Y야. 근데 Y는 Z야. 그럼 X는 Z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거 다 3단론법이야 원래 사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3단론법에서 찾아야 되는 건 결국 무엇이냐? 얘가 연결되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문제로 봅시다. 그럼 3단론법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볼게요. PQR이 있다. 근데 P이면 Q이다와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야. 그랬을 때 항상 참인 걸 보래. 3단론법을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걔가 참이야. 그럼 걔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그게 첫 번째야. 알겠죠? 3단 논법 배웠다고 해서 머릿속에 3단 논법만 있으면 안 돼. 다시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얘가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는 뭐다? not Q이면 not P이다이다. 또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 그럼 뭐도 참인 거야? 뭐도 참인 거야? Q이면 R이다도 참인 거야. 그래 놓고 보는 거야. 연결되는 게 있는지. 연결되는 게 있어 없어? 요렇게 연결되죠.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P이면 R이다라고 쓸 수 있죠. 얜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참이야. 그럼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not R이면 not P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참인 거야. 얘에 대한 대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있는 6가지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 외의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는 거야. 골라봐. 틀린 그림 찾게요 이제. 기억 맞아 틀려? 맞아. 니은 맞아 틀려? 맞아. 디귿 틀려. 없어 여기에. 리을 맞죠? 여기 있잖아 리을. 그 다음 미음 없죠? 틀린 거야. 끝이야. 이렇게 써놓고 나면 그냥 틀린 그림 찾기야. 틀린 그림 찾기.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인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어려운 거 아니니까 436번 7번 한번 풀어보세요. 436번 7번. 풀어보셨나요? 436번은 대우로 풀면 되죠. 부정형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대우로 푸시면 되는 거고 437번만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문제에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돼 있고 not Q이면 not R이다 참이라고 돼 있고 S면 not Q이다 참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얘네들의 대우도 다 참이겠지? 그럼 대우들을 적어보면 not Q이면 P, not P다.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 그 다음에 얘는 Q이면 not S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 봐야겠지. 연결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얘와 얘 연결되죠? 맞지? 이렇게 연결되지? 그러면 P이면
not s이다. 쓸 수 있죠? 또 연결되는 거 있니? 또 연결되는 거? 얘와 얘 연결되니? 맞죠? 근데 얘와 얘 연결하면 결국엔 이렇게 돼요. s면 not p이다. 그러니까 뭐야? 결국 얘에 대한 대우가 되는 겁니다. 또 연결되는 거 있니? 또 연결되는 거? 이렇게 쓸 수 있니? 맞죠? 그럼 R이면 not S이다. 얘를 대우하면 S면 not R이다. 쓸 수 있죠? 맞지? 또 있니? 없나요 이제?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게 뭐 얘일 거니까. 됐죠? 그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럼 1번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요. 1번 됐고 2번 P이면 not S이다. 여기 있네요. 3번 P이면 R이다. 없네. 4번 R이면 not S이다. 있네요. 5번 S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알겠죠? 연결되는 거 다 써주시면 돼요. 연결되는 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인데 사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얘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소위 말하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뭔 소리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 Q. 뭔 소리야? 짝대기가 하나면 명제긴 명제인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거야. 그치만 짝대기가 두 개면 참이라는 거예요. 참인 명제를 가지고 짝대기를 두 개로 써요. 알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진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대요. 용어가 그렇대요. 하나라고 쓰면 얘는 그냥 명제가 되는 거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근데 그 명제가 참이면 짝대기를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알죠? 혹시나 문제를 풀다가 짝대기 두 개짜리가 나오면 참이라는 말이 없어도 걔는 참인 거야. 기호가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됐으면 P이면 Q이다잖아. 그러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앞으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왜? P면 Q이기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야? Q면 P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이야? 그게 와닿아? 안 와닿죠. 왜냐? 그냥 영어를 번역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한글이랑 잘 안 맞죠?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충분 조건이고 얘를 왜 필요 조건이라고 얘 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얘를 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고 얘를 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지. 뭐 간단히 얘기해주면 뭐 이런 거야. P면 Q야. 그러면 집합이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럼 여기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에 있는 1이라는 원소는 Q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해? 충분하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P 안에 있는 2라는 애는 Q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니? P 안에 있는 애들은 충분하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앞에 있는 애를 가정을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론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는 앞으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출발점이 되는 거야.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도착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외울 거냐면 출발,
충분. 도착 필요. 라고 그냥 외울 거예요. 근데 외우기 쉬워. 왜 외우기 쉽느냐? 똑같죠, 조성이. 얘만 외우면 뒤에 건 어차피 반대잖아. 맞죠? 그래서 출발 충분만 외우시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출발점에 있는 애는 충분 조건, 도착점에 있는 애는 필요 조건. 출발 충분, 도착 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아까 했던 거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런데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역도 참이야. 그러면 내가 화살표를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니? 괜찮아? 여기로도 화살표를 쏘고 여기로도 화살표를 쏘는 거잖아. 그럼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P는 출발점이다 도착점이죠. Q는 출발점이자 도착점이죠.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어? 출발이니까 충분 조건, 도착이니까 필요 조건.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냥 합쳐서.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이면 진리집합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이면 진리집합이 어떤 거다? 같은 거다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진리집합을 구했을 때 P는 Q다 와 역도 참이다. 원래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다 와 필요 충분 조건까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결론은 뭐다? 진리집합이 같다는 소리다 라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오면 화살표로 바꿔서 우리 원래 풀던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의미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걸 빼면 명제의 내용이 더 줄어드니까 안 빼는 그런 느낌? 명제가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 지금 상황이. 왜냐면 집합은 뭔가 새롭고 막 그런데 명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보시면 x가 0보다 작대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래요. x 더하기 절대값 x라는 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는 소리죠. 그럼 x가 무슨 수란 소리야? 절대값을 풀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건 음수인데 0일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 포함되니? x는 0보다 작다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쏘겠죠? 맞죠? 두 번째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뭔 거야? 둘 다 0인 거야. 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얘도 뭐야? 둘 다 0이다죠. 진리집합이 어때? 같지? 같으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마지막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다와 정삼각형이다. 어디가 어디로 화살표를 쏘겠니? 그쵸? 오른쪽이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쏘겠죠? 그럼 봅니다. P는 무슨 조건? P는 무슨 조건? 1번에서 충분 조건. 여기서 두 번째에선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번째에선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끝이에요. 그럼 말만 하면 돼. P는 Q이기 위한 이라는 말만 붙이면 돼 이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끝입니다. 그냥 뭐 없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뭐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너네한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다가 뭘 봤냐면 이제 내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그 수학 강사들이 수업하는 게 나와요. 강사들이 수업하는 게. 그럼 알고리즘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가끔 문제 풀다가 문제를 풀었는데 풀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풀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지 하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보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된 거인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원하지 않아도 가끔 이제 수학 강사들이 수업하는 게 나와요, 유튜브에. 뭐 쇼츠나 아니면 동영상에 막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근데 난 잘 안 봐. 내가 원할 때만 보지. 내가 뭐 찾아서 볼 때나 아니면 이제 수능 보고 나서나 모의고사 보고, 고3 애들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나 찾아보지, 평소엔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뜨다가 이제 자동 재생이 된 거야. 유튜브 자동 재생 있잖아. 자동 재생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보게 됐어. 내가 그냥 틀어놨다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넘기는데, 듣다 보니까 나랑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있고 수학적인 개념이나 원리 같은 게 있잖아. 그 둘 중에 뭐를 더 중요시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이었어. 내가 너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이 둘 중에 강사 입장에서 뭐를 더 중요시해서 너네한테 가르쳐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이었거든. 그럼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쉽게 단편적인 예시로, 사실 원리적으로도 개념적으로는 틀린 말이야. 근데 그 방법으로 풀면 빨리 풀려. 두 번째는 정확히 맞는 풀이야. 그치만 그렇게 풀면 오래 걸려.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럼 너네는 어떤 걸로 풀 거야? 빨리 풀리는 걸로 풀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 틀린 풀이가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그렇게 풀었는데 만약에 문제를 틀려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어떤 풀이를 가르쳐줬어. 그대로 수능에서 풀었어. 근데 틀렸어. 그럼 내가 뭐가 돼? 나는 평생 원망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수학적으로 깊게 파고들었을 때 걔는 틀린 말이야. 그치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맞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발리에 있었잖아, 발리에. 어떤 명제가 있어. 걔가 사실은 틀린 말이야. 근데 그 틀린 거의 예시를 보니 대학교 과정이네? 그러면 고등학생 입장에선 그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그게 맞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그게 내 가치관이야. 그럼 그게 진짜 궁금한 애들은 수학과를 가겠지. 그런 마인드거든, 나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애들한테 이건 사실 틀린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주의인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사실 너네가 나중에 배우게 될 미적분 있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에 그런 게 좀 나와요. 왜냐면 미적분이라는 게 사실 대학에서 엄청 많이 쓰거든, 미적분을. 대학교 1학년 때 너네가 이제 이과로 가시면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학을 배워요. 미분적분학을. 미적분학 1, 2 해가지고 배워. 그때 되면 정말 굉장히 다양한 미분적분들을 배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극히 일부야. 극히 일부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막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풀면 그냥 다 풀려, 고등학교 때는. 근데 대학교 때 그렇게 풀면 안 풀려. 그럼 그거를 가르칠 거냐 말 거냐야. 그럼 나면 무조건 가르쳐. 근데 그 사람은 가르치더라도 그게 틀렸다는 걸 애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설명이 뭐가 필요해, 근데?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푸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다가 그걸 듣다 보니까 저거 내 얘긴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끝까지 결국 다 봤어. 그거 한 2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다 봤어. 그러다 다시 고민하게 된 거지. 그 사람 말을 듣고 이제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애들을 생각을 했어요. 특히 고3 애들을.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거를 애들이 들으면 머릿속에 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틀린 걸 맞다고 설명하는 게 거짓말이잖아. 근데 나는 거짓말을 하거든, 그냥. 그러니까 거짓말이 너네 막 속이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고 풀어도 틀릴 일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미적분에서 이런 게 나와요. x제곱에 코사인 x분의 1에
마이너스 x 사인 x분의 1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 하여튼 막 이런, 그러니까 얘가 반리야. 어떤 특정 어떤 게 있는데 이게 반대되는 예시야. 근데 이런 함수가 단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문제에서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얘 이런 식으로 반리가 있으니까 그건 틀린 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냐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아무튼 사실 필요 충분 조건? 의미가 있으니까 넣어놨겠지. 의미가 있으니까 넣어놨겠죠. 진짜 필요 없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필요 없는데 넣어놨겠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풀자고요.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문제 푸는 데는 그냥 화살표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편하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필요 없다? 아니겠지. 난 교육과정 평가원을 믿어요. 필요하니까 넣어놨겠죠.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살표로 다 바꿔서 풀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런 거고요. 12번 볼게요. 12번에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뭐 하자? 그냥 바꿔버리자, 화살표로. 그럼 not P가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not P가 뭘 받고 있는 거야? 화살표를 받고 있는 거야? 도착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not Q이면 not P이다 이 소리예요. not P가 화살표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부정이네. 그럼 어떻게 바꿔? 대우로 바꿔서 P이면 Q이다로 바꾸면 끝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Q 안에 P가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답 몇 번? 답 몇 번? 3번. 교집합을 하면 P다. 끝이요. 알겠죠? 알겠죠? 얘의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화살표로 바꿔서 보자 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서 3단 논법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440번 한번 풀어보세요. 440번. 응?
한번 볼까요? 얘 보시면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가 도착한다라는 소리니까 not R이면 P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R은 화살표를 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참일 때 같이 참인 것들 적어볼게요. not P이면 R이다와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가 연결된다? 얘와 얘가 연결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쵸?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not P이면 Q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not Q이면 P이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맞죠? 맞죠? 그런데 우린 지금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보셔도 되고요. 뭔 소리냐? R이면 Q이다니까 지금 기억을 보시면 여기 있네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의 P 합집합 R의 여집합은 P다. 그 다음에 P 차집합 Q는 Q의 여집합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얘네들만을 가지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만약에 얘네들만 갖고 풀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어? P와 R을 물어보고 있잖아. 맞죠? 그럼 P와 R에 관련된 건 여기 있네요. 맞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R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있으면 R의 여집합은 요만큼이다. 그러면 P와 R의 여집합을 합치면 P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셔도 되고, 아니면 3단론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와 얘를 우리가 연결 지었잖아. 걔를 그냥 그대로 써. not P이면 R이다 이고 Q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냥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리는 거야? not P가 있고요. 즉 P의 여집합이 있고요. 걔가 R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걔가 Q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P의 여집합이 여기 있으니까 P는 뭐가 돼? P는 여기를 다 합쳐서 P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놓고 쟤를 보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집합관계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푸셔도 무방하다. 무방하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씩 얘는 이제 바로 나오는 거고, 얘도 P와 R의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얘는 P와 Q의 관계죠? P와 Q의 관계니까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따로 그리셔도 되고 한 번에 그려놓고 보셔도 되고, 본인이 편할 대로 하세요. 그거는 알겠죠? 뭐 크게 다른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13번까지 하고 연습 문제 같이 봅시다. 13번에 두 조건 PQ가 있다. P는 -2에서 5고요. Q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다? P이면 Q이다. 인 거죠. 그 말은 P가 Q에 들어간다 말이지. 그쵸? 그럼 우리 얘 풀어볼까요? 절대값 X. 절대값 X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랬을 때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2에서 5라는 애가 -A에서 A까지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끝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같아도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를 어떻게 한다? 받는 입장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쏘는 거야? 화살표가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 아니다 이면 x는 다시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뭐 할래? 대우하겠죠. 왜? 부정영역 연속이기 때문에 얘 앞으로 가면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집어넣으시면 끝나죠. 됐죠? 이런 식으로 부정형일 때보다는 아닐 때, 긍정형일 때가 훨씬 더 색이 편하니까 바꿔서 대우로 보자 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셔서 내가 몇 문제 찝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스텝 1은 뭐 쉬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451번이랑 454번 이렇게 두 문제 일단 풀어보세요. 451번, 454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됐나요? 혹시 안 풀리는 거? 둘 중에 안 풀리는 거 있니? 있어 없어? 454번 1번은? 괜찮아? 풀만해? 451번은? 454번 봅시다. P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고요. Q는 X가 B보다 크다고. R은 죄다. 그랬을 때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여기서 R이면 P이다 라는 거고요.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를 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Q이면 R이고 R이면 P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푸셔도 돼요. 푸셔도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 잘 봐. P를 바꿔보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니까 X가 A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도 또 뭐가 있어? 또는이 또 있죠. 맞지? 저기에도 또는 있고 여기에도 또는 있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겠네? 대우로도 볼 수 있겠네요. 대우로도. 그럼 대우로 한번 봐보면 not P이면 not R이고 not Q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not P 나는 쟤를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다가 되는 거고요. not R은 여기서 보시면 사실 얘는 뭐 바꿔도 똑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얘를 반대로 바꾸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X는 5보다 크다 했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사실상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이 안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또는이 없어지는 것만 해도 계산 과정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Q는 not Q니까 X는 B보다 크다 해서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수직선상에 그려봅시다. 수직선상에 쟤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일단은 얘가 얘를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B는 한 이쯤 찍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얘인데 A는 양수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얘가 요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애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얘는 포함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 비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다가 얘를 포함하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어야 돼.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만약에 한번 그려드릴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만큼이 B지. 이만큼을 얘가 뭔 짓을 해도 다 채워줄 수 없다니까. 왜? 마이너스 2부터니까 이렇게 생겨.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여기가 B여. 빌 수밖에 없어. 근데 비면 안 돼. 왜? 포함돼야 되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럼 답은 이렇게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없죠. 같아도 밖으로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 여기서 A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맞죠? 2보다도 작고 5보다도 작은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B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최대값은 2가 될 거고요. B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합은 7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열린 구간 있죠? 열린 범위 있죠? 이 열린 범위를 꼴보기 싫어서 그냥 바꾼 거예요, 대부분.
얘 때문에 생각할 게 많아지거든. 이렇게 닫힌 범위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대우를 활용해서 풀었다. 근데 대우를 뭐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는데 제 계산 과정을 위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풀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458번에 교육청 기출이라고 돼 있으니까 교육청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봅시다 같이. 볼게요. 458번 보시면 P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Q는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다음 주 문장이 모두 참이다 라고 돼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다라는 건 J의 판별식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저기 등호 있으니까. 그럼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a는 뭐와 뭐 사이다?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나와요. 제곱했을 때 1인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이면 낙Q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잘 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죠? 크거나 같다예요.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랬을 때 P는 낙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근데 우리 위의 조건에서 얘를 뭐라고 봤니? P는 뭐다? P의 진리집합이 뭐야? P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P라고. 그럼 P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뭐란 소리야? 모든 실수란 소리야. 그러면 얘는 항상이란 소리야. 항상. 모든 실수가 만약에 내가 진리집합을 여기다 쓰면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참이래. 그 말은 이렇게 포함된다는 소리 아니야? 실수 전체라는 애가 포함돼야 돼. 그럼 얘도 뭐여야 돼? 실수 전체여야 돼. 맞나요? 낙Q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가 얘가 낙Q죠? 뭐다? 항상이다. 여기서도 판별식가 0보다 이번에는 작다가 되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짝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3에서 3이다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 안에 정수의 개수니까 얘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1, 0, 1 3개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개죠. 그럼 얘와 얘 순서쌍의 개수는 뭐가 돼? 3 곱하기 5 해서 15가 되는 거예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배웠죠? 순서쌍 개수 구하는 거 곱하는 거죠. 그래서 15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여기 가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P가 모든 실수니까 당연히 낙Q도 모든 실수야 된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명제 증명, 뭐 귀류법이랑 대우법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과 귀류법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절대부등식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명제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도 얼마 없고요. 절대부등식도 몇 가지 그냥 우리가 짚어야 되는 산술기하 같은 거 중요한 것만 하면